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신금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화가 금과 연결되는 구조를 보면은 화극금이죠. 오화가 이제 신금을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크게 뭐예요? 밖에서 뭐예요? 조절하는 겁니다. 신금의 규칙은 어떻게 외부에 있죠. 규칙은 외부에 있다 이거죠. 유금의 규칙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건 밖에 있고 에너지가 이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금은.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신금은 분별력인데 이렇게 성글게 밖에서 크게 이렇게 분별하는 거라면 유금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갖고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화가 여기 이제 신금에 개입을 해서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항상 음은 천간이든지 지지든지 음간지는 대상에 직접적입니다. 대상에 직접적이고 가까이 근접해서 작용합니다. 양간지는 대상에 간접적이고 멀리서 작용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신금에게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금에게 할 일을 부여합니다. 목적을 부여한다 이거죠. 신금에게. 신금은 오화에 의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목적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금은 오화에 의해서 내가 뭘 할 사람이라는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 오화는 신금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목적을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를 받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화극금이 되면은 굉장히 정력적인 명이죠.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신금이 갖는 부분이 오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한번 일을 시작하면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오화가 신금을 만났을 때입니다. 물상으로 말하면 신금은 뭐예요? 물땡코죠, 물땡코. 신금의 지장간에는 뭐예요? 임수가 있죠, 임수. 신금의 안에는 신중 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금이다 이거죠. 신금은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 수의 원천이다 이거죠. 수원이다. 그래서 오화가 화극 신금한다는 것은 화극 신금한다는 것은 신금을 뭐예요? 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하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사우나나 목욕탕, 여관, 숙박업 등은 다 물을 데워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통변을 했으나 지금은 확장해서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온천 표시가 붙는데 다 통용될 수는 있으나 물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한 에너지로 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성을 갖습니다.
처음보다는 후반부의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일정 부분 진행돼야 그 역할들이 보여집니다. 이 말은 신금이 큰 가마솥에 물이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불을 떼는데 처음부터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다. 시작하자마자 결과가 나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대체적으로 오화와 신금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이거죠. 다시 설명하면 오화가 신금을 만나면 오화가 신금을 만드는 거죠. 오화는 대상에 근접되고 화극금이 되는데 이것은 후반의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화극금하는 것이 신금이 오화의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일정 시간이 돼야 신금이 오화의 에너지에 의해서 목적 부여가 된다 이거죠. 물상으로 말하면 신금이 물이 들어있죠. 물탱크입니다. 오화가 물을 덮이는 겁니다. 그러면 덮이는 순간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덮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극금의 효과가 물탱크한테 투영이 됩니다. 그때 물을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목욕탕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직업의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금 물탱크를 오화가 되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신금한테 목적 부여를 하는 거고 오화는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할 일에 대한 정당한 에너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목적의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오화와 신금이 만나는 겁니다. 실전 사주를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신, 갑오, 병인, 임신, 건명이야. 갑오, 울미, 병신, 비교 사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교 사주를. 병인생, 갑올, 병신, 임진신. 오는 같이 가겠죠.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죠. 이 사주는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인호화국을 하고 목화가 상당히 왕하죠. 이 사주는 뭐예요? 신금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좋은 글자죠. 이렇게 이제 화가 왕하면은 뭘로 조절을 합니까? 토나 수로 조절을 한다 그랬죠. 식상이나 관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이 돼 갖고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임수가 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임수가 금이 약하죠. 그 신금이 임수의 장생자리인데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는 사주를 볼 때 있잖아요. 이제 유정하냐 무정하냐, 유력하냐 무력하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유력을 봐야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은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유력한 거예요.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신토가 있어서 그는 약간 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예요, 고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수의 그는 되지만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하죠. 무력하죠. 그 신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금이. 근데 멀리 있잖아요. 일간에도 멀리 있고 인수의 기준에서 멀리 있죠. 그러니까 무종한 거죠. 무종한 거죠. 유력한 게 유정해야 되는데 무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까이에 있든지 또 필요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죠.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단전 100만 원도 없어. 난 있으면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무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돈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힘은 있는데 멀리 있다 이거예요. 뭐 외국에 있다든가 지방에 있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무정한 거죠. 유정 무정을 잘 봐야 됩니다. 유정 무력을 잘 봐야 됩니다. 있어도 도움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뭐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아버지 신금이 뭐예요? 화에 지금 그걸 초년에 엄청 받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구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수가 이 사주를 살리는 기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토를 시신으로 쓴다, 수를 시신으로 쓴다 이래도 그것이 천간지지에 다 작용이 되는 게 있고 작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토래도 지지 같은 토는 천간은 무기토밖에 없잖아요. 지지는 진술, 충미 이렇게 4개의 토의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무조건 토운이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진운이 좋으냐, 수운이 좋으냐, 충운이 좋으냐, 미운이 좋으냐 이걸 다 분별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냥 때려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운을 갖다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천간에서 아까 토는 잘 봐야 되는데 천간으로 무토가 오는 건 어떻게 해요? 좋죠?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임수가 나한테 유일한 적인데 이 임수가 작동을 못하게 토급수에 내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토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뭐야? 임수를 임수를 막는 게 아니고 기토 타김이라고 그러죠. 기토 타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수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기토는 무토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그래요. 술토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술토는 화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건 있지만 임수의 근의 역할을 진토를 진술중으로 하고 사주가 좋아한데 더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진토는 뭐 그냥 조금 낫습니다. 축토도 화의 기운을 빼니까 낫습니다. 미토는 그냥 그만하고. 근데 미토도 이제 오미 방국을 이루면은 혼잡이 돼갖고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축지는 좀 수토는 좋고 술미는 아주 나쁘죠.
그리고 천간을 오는 경금은 뭐예요? 신중에 경금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에서 경금이 나오면은 이 신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멀리 있던 것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경금은 좋죠. 신금도 좋고, 그 다음에 지지, 신금, 유금 뭐 다 좋죠. 특히 지지, 신금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해자운도 좋고, 인해, 자진 뭐 이거 좋죠. 천간에 임수, 개수는 뭐 보통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년엔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는데 여기서 힘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유운에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인 장인이 시원하게 자기를 안 밀어준다고 무술운에 깝깝해갖고 나가서 독립을 했어요. 자기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망했습니다. 무술운은 천간으로 토국수 지지로 진술중하잖아요. 인호술 하국에 화기운, 본인이 토생금 해서 죄를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천간토는 토국수하고 지지술토는 토생금도 잘 안 되고 진술충을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직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해운은 이제 다시 좋아집니다. 기해운은. 그래서 장인회사에 들어가서 해운에 임수가 노골득하니까 능력이 발휘되고 권위가 생기죠. 경자운은 더 좋죠. 신금이 경금으로 투철해서 금생수하니까 발전하죠. 멀리 있던 신금이 안으로 들어와서 신진가합을 해주면서 임수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비슷한 구조의 사주가 있어요. 여기는 병신인데 이건 병인생이죠. 병인생, 가볼, 병신, 임시. 요거가 사주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만 바뀌잖아요. 요거만 바뀌었잖아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아까 유정무정, 유령무력 봤지 않습니까? 훨씬 좋죠. 이 신금이 안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유정합니까? 좋은 것들이 똘똘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힘이 약화됩니다. 이 불 같은 것도 하나에 이렇게 합쳐져야지 더 능력을 발휘하지 떨어져 있으면 같은 에너지라도 힘을 발휘 못해요. 불이나 물 같은 거는 합쳐져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합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크게 능력을 발휘 못하죠. 굉장히 그 비슷한 구조인데 이 사주가 훨씬 좋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운보다 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이. 그러니까는 먼저 명을 제대로 봐야 돼. 명이 좋으면은 웬만한 운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이 나쁘면 운이 오랫동안 지속돼야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크게 발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이 나쁘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냥 과장이면 과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명이 좋으면은 운이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빠르게 능력을 발휘해 나가죠. 그래서 명보다는 운보다는 명이 좋아야 됩니다. 명이. 그러면 이런 거는 제대로만 잘만 되면 운도 잘 안 타요. 다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명이 나쁘면 그냥 운에 따라서 기복이 막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어지죠.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은 양인격인데 살인상정이 잘 돼 있죠. 초덕 좋고 인물 좋고 자식도 인물이 좋고 발전합니다. 굉장히 그릇이 큰 사주죠. 이 사주.
이런 거는 뭐예요? 정치계에서 크게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이런 사주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은 그만큼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겁니다.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